상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모델링하는 것들을 계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완동물이 있고 그 애완동물인 애완동물을 좀 더 구체화한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우리한테 주는 이점은 원래는 따로따로 만들면 여기도 코드가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은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코드를 각각에 만들지 않고 얘를 아우르는 타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점은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이 밑에 자식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타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타입이 되겠고 이 애완동물이라는 타입을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자식들을 유지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유지했을 때 그 실행되는 메소드를 가상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실행했을 때 실제 실행되는 것은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강아지에 해당되는 메소드, 멍멍할 거고 고양이면 야옹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형성을 활용한다 그래요. 다형성. 그래서 하나의 타입 가지고 다양한 애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유지했을 때 이 타입 가지고 뭔가 처리하게 되면은 얘가 실제 가리킨 게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다양성이고요. 다양성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에는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조작하는 그 변수가 참조 타입이나 이제 그 포인트 타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잘림 현상이 있어서 이 객체들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입하는 순간 부모가 갖고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을 활용하려면은 이 리모컨이 이 타입이 이 변수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실행 시간에 그 순간에 이게 지금 현재 강아지를 가리키는지 고양이를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인딩, 즉 함수 호출과 실제 실행되는 함수를 연결하는 그 과정을 컴파일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실행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늦은 바인딩을 하는데 메소드 호출이 늦은 바인딩이 되기 위해서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어떤 메소드를 가상함수로 만들려면은 어떤 키워드를 수식해 줘야 돼요? virtual이라는 걸로 수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virtual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 주면은 걔의 똑같은 이름의 자식 메소드들은 자동적으로 virtual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가 이제 virtual 가상함수가 되는데 컴파일러에게 얘는 가상함수다, 재정의 하는 함수다라는, 그러니까 가상함수라기보다는 재정의 하는 함수라는 거를 알려가지고 컴파일러가 좀 더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뭘 수식해요? override라는 키워드로 수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패치라는 참조 타입의 변수 또는 포인트 타입의 변수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현재 가리키는 애가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형성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이제 자식 클래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멤버 변수는 모두 다 물려줍니다. 적군 권한과 상관없이 모두 물려주는데 생성자와 소멸자는 물려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성자와 소멸자는 그냥 거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부모가 생성자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똑같은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소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이 없는 메소드들은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메소드이면은 자식도 호출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려받아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호출할 수 없고 이 자식 클래스가 호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프라이빗 메소드, 보통 프라이빗 메소드가 접근 권한이 없는 메소드가 될 텐데 그런 애들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상속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접근 제어는 크게 세 종류예요. Public, Protected, Private. Public하고 Private은 예전부터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Public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멤버입니다. 메소드든 멤버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쓸 수 A가 객체 변수는 A.name, 뭐 A.who 해가지고 메소드 호출할 수도 있고 멤버 변수를 직접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이면 이제 밖에서는 자식도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아무도 접근 못하는 거고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프로텍티드는 뭐냐면은 프로텍티드는 자식에게는 퍼블릭적인 개념인데 외부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프라이빗이면 거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면 걔의 세터와 게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번거로움을 없애주려면은 프로텍티드로 바꿔주면 마치 자기의 퍼블릭 메소드인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애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텍티드로 쓰는 거는 그렇게 이제 캡슐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주더라도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보호되는 장치들을 자식도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강건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번거롭더라도 부모가 만들어 놓은 대로 내가 귀찮더라도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거지 프로텍트를 해서 열어주게 되면은 또 자식들이 부모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강건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주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만 쓰는 거고요. 상속에서 정말 불편할 때는 이제 물려줘서 밑에서 많이 프로그램에 자식들이 프로그램할 때 써야 되는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프로텍티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메소드인데 밖에서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식은 호출해야 돼. 자식은 써도 되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그 메소드를 프로텍트로 만들어주면 돼요. 프로텍트로 만들어주면은 밖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지만 자식들은 자유롭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용해서 private, protected, public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C++ 추가적으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상속을 할 때 여기에 public, protected, private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너무 복잡하니까 상속할 때는 기본이 public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public 상속만 늘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텍트 상속도 거의 할 일은 없고요. 프라이빗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상속을 하는데 다형성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상속하면 이제 요 상속 접근 제어는 내가 물려받는 거에 있어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밖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F는 퍼블릭 메소드죠.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퍼블릭으로 우리가 상속받으면 B도 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B가 있으면 B,
if라는 메소드를 부를 수가 있어요. 왜? if는 부모가 이 메소드를 B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적분하는도 퍼블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D는 D가 있으면 D F는 못해요. 안 돼요. 왜? 프라이빗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려받는 애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D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F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private, public, protected는 자식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사용하는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퍼블릭을 받았을 때요. 근데 다형성을 원하고 싶으면 이런 애들을 얘로 호출했을 때 쟤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면은 퍼블릭으로 해야지, 아니면 이제 부모 리모컨 갖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것은 내가 상속을 하지만 다형성을 활용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객체지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쟤를 멤버 변수로 hasA로 유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상속을 하는데 다형성을 활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코드는 내가 쓰지만 밖에서는 얘는 A타입이 아닌 거예요. A타입이. 애완동물 상속했는데 애완동물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차라리 애완동물에 있는 어떤 기능들은 내가 필요한데 애완동물은 아니야. 그러면 프라이빗 상속받는 것보다 애완동물을 여기다가 A를 멤버 변수로 만들어서 생성해가지고 A.fu 이런 식으로 안에서 호출해가지고 코드를 중복시키지 않고 A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퍼블릭 프라이빗만 아시고 그 다음에 상속할 때 멤버들 중에 자식에게 조금 더 편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프로텍티드로 멤버들을 해줄 수가 있고, 상속할 때는 상속 접근 제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블릭을 써라. 퍼블릭을 쓰고 프라이빗 쓸 때가 간혹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을 때는 프라이빗 상속받는 대신에 차라리 hasA 관계로 모델링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징을 이용해 가지고 프라이빗으로, 예를 들면 얘가 프라이빗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이제 얘는 갖고 있는데 이 B 입장에서 밖에서 B를 봤을 때 F와 반은 어떤 접근권을 가진 애가 돼요? 프라이빗 접근권을 가진 애가 되겠죠. 그런데 퍼블릭에서 using 뭐 퍼블릭 밑에다 안 해도 되는데 using a bar라고 써놓으면은 그 bar는 계속 퍼블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 퍼블릭 상속받지 않고 프로텍트나 프라이빗 하면은 퍼블릭에 있던 애들이 접근 권한이 강화되거든요. 그 강화되는 걸 되돌리고 싶은데 쉽게 되돌리는 방법은 그냥 using 하겠다. 그러면은 걔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접근 권한대로 쓰겠다는 개념으로 using이라는 걸 쓸 수는 있습니다. 객체 짜리명사는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멤버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A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N이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애가 얘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M이라는 애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M만 있는 게 아니라 N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를 만들면은 B는 N도 M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애를 생성했을 때 B에 있는 M이라는
멤버 변수만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모두 초기화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B는 이제 상속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클래스에 추가된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에서 초기화가 실행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생성자에 있는 초기화 목록,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 요 순서대로 어떤 특정한 클래스만 놓고 보면은 초기화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가 있으면 걔부터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성자를 호출했는데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이 있어요. 그럼 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몸체가 실행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어차피 생성자가 실행되니까. 그런데 얘가 이 B라는 애를 B가 A에 상속받아서 하면 생성자를 호출하면, 얘를 생성하려고 호출하면은 얘부터 생성자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부모부터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 또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위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A의 명백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A의 어떤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이 실행되고, 그거의 몸체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B의 명백한 초기화 목록, 생성자가 실행되는 거예요. 항상 상속 관계에서 어느 멤버 변수부터 초기화가 이루어지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기로부터 물려받은 걔부터 초기화가 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생성자가 호출돼야 되는데, 어떤 생성자를 호출될지는 누가 결정해? 생성할 때 결정이 되죠. 뭐 BB1 뭐 이렇게 되고 BB1,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생성할 때 내가 생성자를 어떤 애를 호출해서 얘를 생성할 거예요. 그럼 그 생성자를 보면 이 생성자에서 부모의 어떤 생성자를 사용할지를 여기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생성자에서. 만약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뭘 이용할까? 이 생성자를 가봤는데 이 생성자에서는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부모의 어떤 걸 이용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럼 뭘 이용할까?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 관계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요. 없으면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보통 우리가 생속 관계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동적 생성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부터 얘 보고 얘 한번 봅시다. 자, P2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10이라는 걸 전달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겠죠. 그렇죠? 정수 하나 받는 애니까. 얘가 호출돼요. 그러니까 얘 P2는 B의 int라는 애가 호출돼요. 근데 호출되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A의 어떤 표시가 안 돼 있죠.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이용돼서 호출이 돼요?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뭘 이용하냐면 이제 결론이 났는데 요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A의 기본 생성자와 B의 int 하나 반 생성자가 이용되는 거예요. 근데 호출되는 순서는 얘부터 그 다음에 얘예요. 얘예요. 근데 요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 그 전에 뭘 해야 돼? 원래 이 A라는 애가 여기 있는 클래스가 초기화 되려면 뭐부터? 명백한 초기화 목록 이렇게 돼요. 요 A의 기본생 초기화 목록은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X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 변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인데 객체야. 그럼 얘를 명백한 초기화할 때 생성을 해줘야 돼요. 기본 생성자 갖고 얘도.
그러면 얘가 실행된 순서는 X의 기본, 그 다음에 A의 기본, 그 다음에 B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B도 뭐를 갖고 있어? Y가 있으니까 Y의 기본, 그 다음에 B의 int가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실행된 순서를 대략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 다음 거 얘를 봅시다. 얘를 보면 얘는 어떤 애가 호출돼요? 이제 이쪽에다 써보면 B의 P3예요. 얘는 봤더니 B의 어떤 애가 불러져요? 더블이 불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블을 이용해서 호출했으니까. 그 생성자를 가봤더니 요 초기화 목록에 A10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A int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는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이 A int는 이제 실행이 되는데 뭐부터? 얘도 그럼 순서가 X 생성자, 그 다음에 X 기본, A int, Y 기본, 그 다음에 B 더블. 요 순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로. 그래서 항상 맨 꼭대기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객체는 초기화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를 어떤 애를 가지고 생성할지는 누가 결정해? 그 바로 아래 애가. 요는 요 아래 애가 결정을 해요. 어떤 걸 할지는. 만약 밑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 위에 뭘 이용해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한다. 그래서 항상 클래스가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얘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고 요 생성자, 어떤 애가 어떤 생성자를 이용할지는 그 아래 클래스가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객체가 이제 소멸해요. 끝났어. 그럼 끝나면 뭐가 불러줘?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죠. 소멸자는 항상 어떻게 불러지냐면은 생성된 거 반대예요. 반대 순서로. 그러면 B의 소멸자가 불러지겠고 Y의 소멸자가 불러지고 A의 소멸자가 불러지고 X의 소멸자가 불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생성된 거에 반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해보시면 돼요. 요 예제를 하나 더 보면 얘는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몸체는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라는 애를 호출하고 있어요. BB 1.5. 그러면은 얘는 B의 더블을 이용하는 거죠. B의 더블을 이용하는 건데 갔더니 B의 뭘 이용해요? 또 int를 이용해요. 그럼 B의 int를 이용해야 되겠고 그러면 B의 int를 갔더니 여기는 A의 10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A의 int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된 결과는 뭐 X, Y 있겠지만 그거 빼면 얘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돼요. 그 얘기는 항상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부분은 어디로 끝나요?
호출한 생성자의 몸체가 끝나서 완료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얘를 실행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그걸 부른 거니까 이게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성자는 꼭 하나만 불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한 생성자에서 같은 클래스에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이 뒤에는 아무것도 못 와요. 얘만 올 수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초기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순서나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했을 때 초기화를 하는 방법. 항상 이제 결정을 아래서 하지만 실행된 순서는 꼭대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고요. 항상 마무리는 최초 호출한 생성자가 끝나야지만 객체의 생성이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첩 클래스.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중첩 클래스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왜 A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까? 얘는 어디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굳이 밖에다 안 만들고 안에다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다 만드는 요 클래스가 요 A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중첩 클래스를. 이 안에다가 A 안에다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요.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막 만들면서 여기다가 클래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가 무지 길어 복잡해. A에서만 쓰더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안 만들어요. 중첩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고 요 간단한 클래스를 어디서만 요 클래스만 쓰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메소드에서만 필요한 아주 간단한 클래스는 어디서 심지어 만들어요? 메소드 안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클래스는 그렇게 되겠고 이 중첩 클래스는 이 A 클래스와 친구 클래스가 된다는데 친구면은 접근 권한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 C++ 동네에서는 친구한테는 모든 걸 이제 다 오픈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면 접근 권한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프라이빗도 다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접근 권한이 이제 그렇게 된다. 접근 제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서로 아닌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 우선 챕터